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20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습지 53쪽, 교과서 156쪽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딤 영상 20번째, 21번째, 22번째 요 세 디딤 영상을 통해서 국제 분업과 무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제 분업과 무역이 왜 필요한지, 왜 무역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라는 개념, 그 다음에 비교 우위라는 개념, 요 개념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확대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무역의 확대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제 분업과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이란 자, 한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로 수출과 수입, 요걸 합쳐서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걸 합쳐서 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화와 자원 위주의 국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기술이라든지 서비스 분야도 다양하게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다른 나라로 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죠. 이렇게 노동의 이동과 자본 거래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국제 분업은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들을 자, 전문적으로 그 무역에 유리한 것을 생산해서 그거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특화라는 말을 쓰죠.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 자, 여기서 특화란 말은 각국이 자기 국가에서 생산하기에 유리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특화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 분업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을 특화시켜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이 굉장히 그 나라에게 많은 이득이 되겠죠. 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으로 나눠 분담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이 국제 분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분업이라든지 특화라든지 아니면은 전문화라는 개념들을 함께 묶어서 알아두면 되겠죠. 국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화하여 생산한 후 거래하면 자급자족하는 경우보다도 무역을 통해서 이득이 되니까 바로 이러한 특화도 하고 분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와 전문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서 얻기 힘든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각 나라마다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면 유리한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므로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원,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생산 요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간 경제 여건이 달라져서 국제 분업과 무역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재화와 자원, 기술 및 서비스까지 외국에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국에서 얻기 힘든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 당사국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물건을 팔면은 이익이 되겠죠. 어,
다른 나라보다 생산하는데 다 유리하지만은 더 유리한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생산하는데 다 불리하지만 덜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게 되면은 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가 달라 상대적 생산비가 달라지므로 각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 상품. 여기서 비교라는 말이 바로 이 상대적이란 말과 아주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절대적으로 자기 나라의 어떤 생산 요소의 분포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을 생산해서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다 불리하더라도 어떤 생산 요소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상대 생산비가 달라지는데, 이런 상대적 생산비가 달라지는 것 중에서도 어,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도 어떤 무역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의 분포가 국제 분업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자,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자원 수출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상품 그 동향을 보면은 2013년 자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은 철광석, 유연탄, 석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원유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나라에 자원을 수출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자원, 이런 어떤 지하 자원, 동력 자원이 생산하는 것, 생산해서 그것을 무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노동력이 풍부한 베트남은 바로 노동력을 활용한 그런 제품을 많이 수출하겠죠. 그래서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지향적인 그런 제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물건들을 수출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수출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반면 우리나라는 이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2015년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선박, 이런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선박과 같이 이렇게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제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탐구활동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의 변화했는데, 자, 여기서는 2015년 자료가 있네요. 어, 자, 보면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의 시기에 따라 변화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1960년대에는 철광석, 중석, 이런 어떤 자원 중심의 그런 수출이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초반 의류라든지, 자, 특히 70년대는 합판 가반, 이런 노동지향적인 그런 수출 품목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더 유리한 상품으로 수출 품목이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대 수출 품목을 참고하여 10년 후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을 예상해보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5대 수출 품목이 뭔지,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우위론,
두 번째 비교 우위론 이렇게 있는데, 자, 절대 우위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할 때 A와 B가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말하면 특화시켜서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은 어, A, B 둘 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든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다. 각 나라가 보유한 기술 수준, 자본, 노동력 등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을 만들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품은 수입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출 수입을 하게 되면은, 무역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드는 것을 절대 우위가 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절대 우위 품목을 생산해서 서로 교역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교 우위론은 만약에 한 나라가, A라는 나라가 두 품목 다 절대 우위에 있으면은,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은 B 국가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A라는 국가가 절대 우위 품목이 전부 다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측면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비교 우위가 있는, 한 나라에 생산되는 두 상품 중에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경우, 그거를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품에 특화하여 교육하면 양국 모두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여기서 비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요 상대적이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와 섬유 생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다 뛰어나지만은, 섬유는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한 대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왜 그럴까요? 다 유리하지만은 어, 반도체보다는 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반도체를 생산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섬유와 반도체 둘 다 기술력이 불리하지만은 덜 불리한 섬유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좋고 동남아시아 국가도 좋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